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책의 16쪽 4번 문제입니다. 지정의 특례에 대한 거죠.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공유수면 바다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서 이웃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맞습니다. 도관농자 중에 어느 땅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9가지, 21가지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도관농자대 중에 뭐 하나로 본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요. 자, 보시죠. 동그라미 2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 준공구역을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해야 된다. X 틀렸죠. 첫째 줄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 모든 땅은 1990년 뒤로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그런데 어디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했는데 그 매립했으면 대한민국 땅이 생겼으니까 거기는 용도지역 이름을 붙여줘야죠. 원칙대로 가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도관농자 중에 어느 하나로 지정해야 된다고 보죠. 자, 그런데 이 매립한 목적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땅이 다 농림지역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봤자 농림지역 나올 거 뻔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농림지역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면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가야죠. 다른 경우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뭐 동그라미 3, 4, 5는 다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4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어느 한 군데로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도시적 관리지역 어느 한 군데로 볼 수 없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고 동그라미 5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같은 거죠. 4번과 5번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별 내용은 없고요.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바다만 동그라미 5번은 바다만 매립한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거의 땅까지 이렇게 같이 손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문제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칠 필요가 없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있네요. 5번 문제에서요. 어항, 전택삼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즉 도시지역 앞바다는 도시적으로 본다.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땅,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도시적으로 본다. 그 자체가 엄청난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는 거고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전부 다를 도시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산업단지 중에 3가지만 국가산업단지, 일반 지방에서 정한 일반 산업단지, 구로, 돼지털,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여기는 다 산업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공단지는 농공산업단지가 아니라 그냥 농공단지입니다. 여기는 그 농촌 마을에 소득이 약하니까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공장 몇 개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농촌 마을에 두부 공장 하나, 콩나물 공장 하나 들어왔다고 도시지역 되는 건 아니죠. 여기는 도시지역이지만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전체를 도시적으로 한다. 그것도 틀린 거죠. 농단지는 아니니까요. 이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번 도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도시적으로 보는 거죠. 농림지역 틀렸고요. 그러니까 3번 취락지구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동그라미 3번은 좀 이따 설명드리죠. 좀 복잡한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4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보는 거죠. 계획관리지역 틀렸고요. 5번 택지개발지구는 그 자체가 그냥 도시지역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기출문제여서 넣긴 했는데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법에서도 예외 규정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신도시 개발을 하자는 거죠.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법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 땅이 도시지역에서는 안 되는 땅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를 도시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개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적이 아닌 땅은 도시적이 아닌 채로 그냥 개발사업만 하자고요. 그런 예로 취락지구와 그 다음에 도시적 밖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지역에서는 안 되는 곳인데 개발사업만 하게 해주자. 그럼 거기는 도시적으로 바꾸면 안 되죠. 취락지구의 개발구역이면 도시적이 아닌 겁니다. 도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다른 구역, 개발구역이 좀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도시적으로 바꾼다, 자동방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귀찮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3번 틀린 거죠. 도시지역에서는 안 되는 땅은 그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채로 도와주자, 개발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3번은 복잡하다 치더라도 어항 전택3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땅은 당연히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6번 문제요. 용도지역 지정과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산업입지법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산업단지 X역, 산업단지 4가지 다는 안 되고요. 농공단지를 뺀 3가지만 도시적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고요. 3번 항만법에 지정된 항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본다. 맞고요. 4번과 5번은 둘 다 관리지역이 초점이죠. 중간 땅 관리지역에다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여기는 농사만 짓자고 했으면 개발 가능성 없죠. 그러면 농사짓는 땅 농림지역으로 본다. 5번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중간 땅 관리지역에다가 보전산지 정했습니다. 그러면 개발 가능성 없죠. 근데 보전산지에 2가지가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나무 키우지 않은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농림이 숲을 림자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 키우지 않은 곳은 농림지역. 산토끼 보호하지 않은 보전산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죠. 7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용을 보시는 거죠. 이름과 내용으로 푸는 겁니다. 그 행위제한 내용을 다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7번 문제요. 문제가 일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면 그게 뭐냐고요. 주거지역이 나왔습니다. 주거지역 3가지 뭐가 있고요. 전일준 6글자 뭐고요. 전향호 1편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6글자 뭐고요. 1, 2, 3 준입니다. 근데 문제가 일종 전용주거지역이죠.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1, 2 대한민국 집 2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심의 땅이죠. 요걸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용도지역 이름과 내용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여기에 1번 단독주택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2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욕장, 그다음에 의원, 마을회관, 어지간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중심 땅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번 답 2번이고요. 이름과 내용으로 푸시는 겁니다.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개혁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들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요. 대한민국 어디라도 사람은 살고 있죠. 민간인 통제선, 그 휴전선 근처에 민통선, 그 위쪽이 아니면은 어디라도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조금만 집어넣자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번 교정 군사시설, 교도소, 2번 의료시설, 병원, 3번 종교시설, 4번 묘지 관련시설, 5번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배워야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허용됩니다. 초등학교와 농어가주택 두 가지가 허용되는 거죠. 초등학교가 허용됩니다. 이런 거는 다 외운다기보다도 그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건축 용도 제한, 어느 지역에는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큰 표가 있고 이제 그 기본서에 있었던 거였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으로 푸시는 겁니다. 9번 문제요. 국토개혁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각 경우와 그 근거 법률에 연결이 옳게 된 것은 있고요. 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고 좀 처음에는 까다롭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여기는 뭐냐면 이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한 특례 사항인데요. 자, 이쪽을 가서 보도록 하시죠. 이쪽 보시면 건축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국토개혁법 시행령으로 정했어요. 국토개혁법 시행령으로 정해서 뭐 예를 들면 농림지역에 공장 집어넣을 수 없다 등등이 있습니다. 시행령이니까 대통령이 정한 거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니까 전국 어디든 규제 내용이 같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쪽 이 국토개혁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내용을 다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면 깊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원칙에 대한 예외. 그래서 좀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신 거죠. 먼저 아무튼 그 취지를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은 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보자고요. 국토개혁법 시행령에서는 어느 땅이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면 거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일 겁니다. 농림지역에는 농어가 주택과 정미소 등은 들어갈 수가 있지만 거기에 삐죽삐죽 연탄공장 그런 거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농림지역에 연탄공장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근처에 다른 농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이니까 농림지역이겠죠. 농림지역이니까 농어가 주택과 정미소는 허용되는데 여기 이제 할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네, 군청에도 방문을 하고 이러저러한 기관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을회관에 앉아서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겨워요. 그 뭐 텔레비전 봐봤자 맨날 그 재벌집 그 시어머니들 며느리 잡는 것만 나오고 그런 거 싫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이러저러한 부업을 할 테니까 그걸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셔. 그래서 육아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육아 부수개 있잖아요. 찹쌀떡 튀겨서 겉에 조청이나 꿀 묻혀서 튀밥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해서 도시 사람들에게 팔면은 우리 소득도 늘고 손주 새끼들 오면은 좀 도와도 주고 용돈도 주고 우리도 그렇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농촌마을에 농공단지라고 정해서요. 그 농공단지라고 정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육아공장 하나 지을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육아공장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즐겁게 일들 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6시 내 고향 나와서 우리 육아 많이 사가세요 광고도 하고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이 소련 말에서는 이 좋은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정해진 이 노란 땅 농공단지에서는 이 땅에는 그러니까 공장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농림지역에는 공장 못 짓는다라고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공단지에 대한 법,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뭘 지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한 거죠. 지금 이 과정을 또 더 줄여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입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 발 더 나가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취지는 아시겠죠? 소련 말은 소련 말이고 그 기본 취지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을 적용한다. 그런 특례가 있다고요. 한 발 더 나가죠.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울 수도 없고요. 그 기본 취지를 잡아가시자고요.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어디 땅이 농림지역이에요. 어느 땅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림지역이면은 농업과 임업 등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농업도 해야 되고 임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축산업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어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할 수 있게 정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이요? 농림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여기는 김제평야예요. 또 농림지역인데 여기는 가평의 잣나무 단지입니다. 또 어디가 농림지역인데요. 여기는 대관령 양떼 목장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농림지역이니까 여기다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다 한다. 무슨 김제평에서 무슨 임업을 할 거며 축산업을 할 거며 어업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평 잣나무 단지에서 무슨 농업을 하고 무슨 축산업을 하고 어업을 할 거냐고요.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무슨 농업을 하고 무슨 그다음에 거기서 임업을 하고 어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이긴 하지만 그 각각의 특별한 성격에 따라서 이쪽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법, 농지법을 적용해서 농업으로만 특화시키자는 거죠. 농림지역이지만 여기는 산지관리법 적용해서 그 임업에 특화시키자는 거죠. 여기는요. 농림지역이지만 초지법, 대관령 사회목장 초지법에 따라서 축산업을 특화시키자라고 할 수가 있죠. 뻔한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고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림지역 중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다음에 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또 이런 세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 4번밖에 안 나왔고요. 많이 나온 거 아니지만 그 기본 취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자고요. 이걸 외워서 어디 뭐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그 만난 그 오촌 당숙에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시험에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해설을 보고 가시죠. 정답 9번 문제 해설이요. 동그라미 건축 용도 제한의 원칙.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건축 용도 제한의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특별법에 적용한다. 1번 농공단지는 그쪽 법. 2번 농림지역 중 3가지는 그쪽 법. 3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5가지는 그쪽 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문제를 보시죠. 9번 문제. 기억번. 농공단지는 그쪽 법인데 그게 산업 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 공장 만들자는 법이 아니고요. 농어촌 소득증대 육아공장 하나 넣어주자는 거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 이름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농림지역 중 농사짓지 않은 땅은 그 농사짓는 법. 동그라미 디귿번. 농림지역 중 보전 산지는 산지관리법 이해하죠. 그 다음에 대관령 삼양목장이 초지법인 거고요. 디귿이 틀렸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리을, 미음, 비읍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가 말실물이니까 수도법 맞고요. 그러니까 미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문화재를 사람들이 관광 이렇게 가서 보기는 아시십니다만, 그러니까 여행을 가시기는 하십니다만 거기는 관광단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시고 막 흥청망청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릅니다. 미음과 비읍 묶어서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번에 뒤에 법 이름이 틀렸고 디귿번 초지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고 미음번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그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좀 세부적인 문제였어요. 아무튼 뭐 4번 나왔으니까 짚었습니다. 자, 보셨고요. 이제 다음이요. 10번 문제.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건폐율은 다음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틀린 것은 있네요. 그러면 이건 역시 먼저 다음 쪽에 있는 해설 먼저 보고 가시죠. 건폐율, 용적률이 있죠. 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고 또 문제도 그러니까 완전 꿰시자고 많이 다루어 나왔습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땅을 건물이 얼마나 덮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림자가 얼마나 생기냐.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냐. 바닥 면적 합계인 거죠. 건폐율 50%, 용적률 200%라고 하죠. 자, 그러면요. 그냥 우선 여기서 결론이요. 50%, 200%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4배죠. 4배니까 4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4층 이하 X요. 이하가 아니라 4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4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시죠. 50%는 땅 면적 1000이라고 하면 반절이니까 500까지. 200%는 땅 면적 1000이라고 하면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죠. 주어진 숫자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약간 모자라면 좀 적게 450으로 할 수도 있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빵 하나도 못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건축 허가 받았는데 돈 없어서 건축 못하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살릴 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내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0 초과하지 않으면 되니까 빵, 10, 100, 450, 499, 5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경우를 따지면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는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요. 주어진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즉 500으로 특정을 하고 다 은행 대출 받아서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500으로 짓는다고 하고 또 2000으로 짓는다고 하면 얼마를 지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면적을 특별히 정했습니다. 최대 숫자로 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짓게 되냐고요.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물 그림자 500으로 해서요.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죠. 건물을 쌓아 올리게 되는데 얼마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다고요? 2000까지 쌓아 올립니다. 반드시 올리면 4층이요. 그 다음에 뼈 조각이 올리면 5층, 6층 올라갈 수 있죠. 500 그림자로 2000을 쌓아 올리는데 3층으로 만들 수는 없죠. 최대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 형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죠. 건폐율 숫자가 크면 60%, 600 건축물이 뚱뚱해지는 거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유지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300%, 3000, 3000이니까 높아지겠죠. 높고 낮고를 유지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 건폐율 용적률 범위가 법과 시행령
정해져 있죠. 최종적으로는 조례고 그 다음에는 건축 허가 때 숫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먼저요. 건폐율을 보시면 건폐율이요. 9가지에 대해서 70, 90, 70, 20, 40, 20, 20, 20, 20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적 흐름은 다 아시니까 그냥 797이 4, 2, 2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요. 55, 665, 7, 7, 8, 8, 9입니다. 이건 다 70, 다 20이니까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요. 용적률은 두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으니까 다 짚으셔야 되겠네요.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또 그 각각 6가지도 되세요. 500까지는 가야죠.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 얘는 펄쩍 900, 1100, 1300, 1500. 200씩 뛰었고요. 통통통 300, 350, 400. 그 다음에 100, 180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이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칠판 저쪽을 보시죠. 칠판 여기를 보시면 용도지역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에서 보통 2문제는 나오는데요. 이름과 내용, 지정의 특례 그쪽에서 어느 한 문제, 그 다음에 행위제한에서 한 문제. 왜 용도지역 제도가 있냐고요. 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거죠. 행위제한을 하는데 아까도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건축 용도제한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다 외우라고 출제하지는 많이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행위제한에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자주 안 나오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용도적 제도가 있다. 그게 뭐 하려고 있는지를 아시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앞쪽 와서요. 19쪽에 10번 문제를 보시죠. 건폐율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냥 숫자만 쭉 쓰시면 되죠. 797이 4, 2. 그러니까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70이죠. 60 틀렸고요. 녹지지역 20, 농림지역 20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은 6번. 그러면 문제 옆에 797이 4, 2를 쓰시고요. 일반 상업지역 근유 1, 중 7, 8, 8, 80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의 근유 1중 7, 70이죠. 디귿번 2종 일반주거지역 1, 2, 1, 2, 3, 준 5, 5, 6, 6, 60입니다. 리을번역 3종 일반주거지역 1, 2, 1, 2, 3, 준 5, 5, 6, 6, 5, 50이죠. 그래서 80, 70, 60, 50 그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용적률 문제니까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은 우선 문제 옆에 쓰시고 다음에 짚어가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계생보이죠. 뭐 주상공 녹계생보 농자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로 끊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 흐름은 저희가 좀 여기서는 편하게 정해도 되겠습니다.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보전관리 80, 2번 생산관리 80, 그 다음에 계획관리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죠. 요것만 써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걸 해놓고 보니까 칠판 이쪽을 보시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죠. 생보농자는 한 덩어리로 20%, 80%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용도 짧게 지으라는 거죠. 녹계는 숫자가 복잡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생보농자는 한 덩어리고 같은 비슷한 땅이고 녹계는 다르다. 그것만 갖고도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생보농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생, 동그라미 1번 일보, 다음에 4번에 농, 다음에 5번에 자. 생보농자는 한 세트니까요. 답은 3번. 1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아이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양심이 있어서 똑같은 것만 순서를 바꿔놨어요. 예전에 어느 한 문제는 동그라미 1번에 5개, 동그라미 5번에 5개가 그게 다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 25개를 다 찍어봐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뭐 너무 심한 때였었고. 자, 보시자고요. 그러면 뭐 동그라미 1번이나 5번 어느 하나를 찍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하시기 편한 곳이 동그라미 5번이니까 5번에다가 찍어서 보시자고요. 하나를 정해서요. 5번 정해서 1번 정해도 마찬가지고요.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래 빈 공간이 있으니까요. 준 주거 지역이요. 문제가 지금 13번 문제가 용적률이죠. 용적률이니까 요건 쓰시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은 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준 주거 지역입니다. 찍을 것도 없이 가장 센 500이죠. 1, 2, 1, 2, 3준 10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1, 2, 1, 2, 2죠. 100, 150, 200, 250, 250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요. 일반 공업지역 전 1준 300, 350, 350이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요. 저 아래 생보농자 얼마고요? 80.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에 100, 180이 있죠. 자생보 100, 180. 자연녹지 100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다가 그 기본가 정해져 있는 숫자들을 쓰고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준주거지역이 가장 크니까 3번과 5번.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이 350이니까 동그라미 3번. 일반공업지역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하나를 정해서 쭉 쓰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걸 문제 옆에 쓰고 가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1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심은 있을 거잖아요. 건폐율 9가지, 용적률 9가지를 갖고 문제를 내는 거지. 건폐율 21가지, 용적률 21가지, 42가지를 동시에 다 하라. 그걸 어떻게 1분에 풀겠어요?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보시죠. 뭐 이게 익숙한 거니까 이 순서로 가는 거니까 건폐율부터 먼저 쭉 짚어보시죠.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70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은 그냥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상업지역 90 맞죠? 3번 녹지지역 20 맞습니다. 4번 계획관리 40 맞고요.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20 맞습니다. 다시 이제 용적률로 가죠. 동그라미 1번은 애당초 틀렸으니까 보실 거 없고 상업지역 1500이잖아요. 1200 틀렸고 3번 녹지지역은 100이죠. 80 틀렸고 4번 계획관리지역 100이죠. 맞습니다.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죠. 그래서 60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됩니다. 797이 4, 2, 500, 1500, 400, 계획관리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이건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계속 가시죠. 15번. 그러니까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에 그러니까 건폐율가 50%, 용적률 250%가 허용된다고 하자.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로 적용할 경우 이 건축물의 최소 층수는 그냥 그대로죠. 50%에 200%면 4층 이상, 50%에 250%면 5층 이상이 되는 거죠. 최소 층수가 5층 이상이니까 최소 층수는 5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계산식을 다 해도 되겠지만 계산식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제가 답 3번 5층이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제 용도지구 내용이 이어지긴 하는데요. 뭐 시간이 좀 아직 좀 더 이렇게 우리 공부 기본 1시간으로 봤을 때 그 타임으로 봤을 때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용도지구가 이제 크게 하나 끝났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으로 내용이 이어지게 되니까 조금 당겨서 미리 좀 쉬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